한번 봐봐. 비합리적이고 열등한 집단. 이걸 이제 대중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그 대중적 관점에서 보면 대중문화는 사실은 고급 문화에 비해서 열등한 문화라고 볼 수 있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대중문화를 대중문화를 비합리적이고 열등한 집단의 문화라고 봤을 때 그러면 고급 문화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문화라. 그럼 우수한 문화 입장에서 비합리적이고 열등한 대중의 문화를 바라보면 열등한 문화라는 인식이 존재하겠죠. 이 문화의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 시각에서 보면 문화의 생산 과정 이게 기준이야. 대중문화는 대량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획일화되기 쉽고 문화적 다양성도 약화될 수 있고 선정적이고 쾌락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왜 열등한 문화라고 했어? 라고 했더니 여기 지금 봐봐. 획일화됐다. 너무 똑같아. 다양성이 약화됐어. 선정적이야. 쾌락적이야.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열등한 문화라고 보는 거야. 이게 대중문화, 고급 문화에서 봤을 때 저런 네 가지 점 때문에 열등한 문화라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이 네 가지는 대중문화의 특징이야. 장점으로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기준이 고급 문화로 본다면 열등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가지를 제시한 거야. 자, 아도르노 대중음악을 가지고 그럼 아도르노는 고급 문화 입장일까 대중문화 입장일까 이걸 좀 판단해야 되겠지, 그지? 아도르노는 표준화돼 있어서 음악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역시 열등한 문화를 보고 있네, 그지? 수동적 음악 감상만 조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회적 요거는 좀 다르죠.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그럼 요거는 사회적 접착제라는 말은 이건 장점이란 말이에요, 장점. 대중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모두 합쳐지는데 대중이 합쳐지는 접착제니까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가 대중문화라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중문학은 지나치게 표준화돼서 음악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수동적인 음악 감상에 머문다. 그러면 이게 1번하고 2번은 아도르노가 평가하는 대중문화의 단점이란 말이야. 하지만 얘는 장점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일방적으로 대중문화를 열등한 문화, 저급한 문화, 그래서 단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회적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한 거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할게. 다양한 다수들이라는 의미의 이 파퓰러 관점에서 보면 대중문화는 당연히 문화의 소비나 수용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문화를 소비하고 문화를 수용하는 거 누가 하는데? 다수들이 한다는 얘기야. 다수들이 문화를 소비하고 다수들이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초점에 맞춰 보면 대중문화는 다수의 문화고 파퓰러 문화, 인기 있는 문화가 되겠죠. 다수의 사람이 소비, 향유하는 다양한 문화를 말한다. 그러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죠? 고급 문화에서 바라본 대중문화는 저급해. 아도르노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 그렇지만 대중문화 입장에서 대중문화의 장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중문화는 이렇게 훌륭한 문화라고 또 얘기한 거야. 대표적인 게 1960년대 히피 문화인데 얘는 60년대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주류 문화라고 했으니까 대표 문화가 된 거야. 자, 미안해. 주류 문화를 거부하고 60년대구나. 60년대니까 히피 문화는 소수 문화고 당시에 유행했던 대중문화, 이게 대중문화잖아. 대중문화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한 문화는 히피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중적 문화보다는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목소리로 베트남전 참전을 거부하는 목소리, 그 다음에 독특한 패션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히피들의 대중문화는 바로 이런 어떤 정치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피 문화야말로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보여준 예다. 그러면 히피 문화 자체가 생각과 사고의 문화다. 특징이고 정말 거기 히피 문화에 해당되는 거야.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문화에서
수용 과정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누가 수용하느냐,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대중문화 속의 히피 문화만 가지고 있는 특징. 수용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럼 여기 위에서 말한 대중문화의 다양성은 결국 그 중에 한 예가 히피 문화라고. 60년대 주류 문화도 있지만 히피들의 독특한 문화, 독특한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대중문화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자, 비판적 시각으로 대중매체를 바라본다면 대중문화는 사회와 제도이기에 비교육적인 효과를 갖고 있대. 교육적으로 자, 사회와 제도 이거에 따라서 비교육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기준은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사회화라. 그러면 비교육적 효과를 띠고 있다. 여성 잡지 광고를 분석한 어빙고 부먼은 광고 속에 광고 속 여성, 자, 비판적으로 볼게. 남성과 다르게 재현됐다. 이거는 차이, 구별, 뭐 이런 거야. 일하는 주체인 남성. 그럼 주체가 남성이고요. 중심이. 촉각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여성의 손. 이걸 가지고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광고 속의 여성. 자, 이건 현실을 지나치게 차이와 차별, 분리 이런 것들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와 달리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여성 권리에 대한 옹호에서 여성은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선택하는 주체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똑같은 여성에 대한 시각이 정상반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건 대상에 대한 평가가 긍정과 부정 혹은 긍정적이지만 혹은 부정적이지만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부정과 긍정으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걸 여기서는 주체적 평가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비판적으로 대중매체를 바라봐야 된다. 비교육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비교육적 효과인데 교육적 효과도 있어. 자, 비판적 성향의 어떤 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중매체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을 이야기했어. 이게 끝이네. 그래서 이건 대중매체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비판적 시각을 마무리하면서 끝났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기 지금 한 문제가 세 개로 나누어졌잖아. 세 문단으로 처리하고 각각은 그 요구하는 대로 바탕을 통해서 나머지를 평가하고 바탕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알겠지?